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동물과 생애 궤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물의 죽음을 인간의 관점에서 극복해야 할 슬픔이나 상실로만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보내는 신호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 기능이 소실되어 가는 생물학적 쇠퇴의 과정인지 아니면 종의 벽을 초월하여 보호자와 교감하려는 고도의 의사소통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반려견의 행동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이별의 순간을 준비하는 슬픈 과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평생에 걸쳐 공유해온 끈끈한 유대감, 즉 공생의 완성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무겁고도 철학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반려견의 마지막 신호는 단순한 감정적 이별의 징후가 아니라 수만 년 전부터 각인된 야생의 본능과 인간의 곁에서 진화해온 사회적 유대감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또 교차하는 다각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떠나기 전 보내는 첫 번째 작별 신호는 공간과 거리감을 대하는 방식의 극단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보호자의 품에 파고들던 반려견이 어느 순간 침대 밑이나 소파 뒤 혹은 집안의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을 스스로 찾아가 숨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고립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야생적 본능, 즉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자연 상태의 무리 생활에서 자신의 쇠약해질 상태와 약점을 적에게 노출하는 것은 곧 무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생의 끝자락에서 철저히 자신을 은폐하려는 구조적 유전자의 각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보다 더욱 보호자에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발현되는 작별 신호입니다. 이는 오랜 가축화 과정에서 깊게 뿌리내린 사회적 의존성이 동물의 원초적 본능을 압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장소와 거리감에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는 해당 개체가 스스로를 철저한 야생의 독립체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 공동체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심리적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별 신호는 생리적 가용 자원의 극단적인 재배치, 즉 음식과 물의 거부, 그리고 급격한 체온 하강입니다.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식음을 전폐할 때 이를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일시적인 기력 저하로 여기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가 스스로 말초기관의 기능을 하나씩 정지시켜 나가는 철저한 에너지 집중화 전략의 결과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쓰일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음을 신체가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사지 말단, 즉 발끝과 귀끝에서부터 시작되는 차가운 저체온증은 심박 출력이 뇌와 심장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 유지 장기로만 집중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혈액순환의 우선순위가 재편되면서 나타나는 이 서늘한 체온의 변화는 생물학적 유기체가 죽음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스템 셧다운 단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매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입니다. 세 번째 작별 신호는 가장 역설적이게도 임종 직전 일시적으로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는 현상, 이른바 라스트 랠리입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던 반려견이 갑자기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거나 평소 좋아하던 간식을 먹고 꼬리를 흔들며 보호자의 눈을 또렷하게 마주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이 현상은 임종이 임박했을 때 부신피질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체내에 일시적으로 과다 분비되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생명체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한꺼번에 연소시키는 일종의 생리적 반등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고도 강렬한 생리학적 현상은 인간 보호자에게 있어 마지막 인사를 나눌 기회라는 숭고한 서사적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과학적인 호르몬의 작용과 보호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은 반려견의 죽음을 수용하고 애도하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주느냐에 따라 보호자의 남은 삶에 드리워질 상실감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작별 신호를 조기에 그리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보호자에게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신호들을 체계적으로 인지하는 행위는 보호자가 반려견의 임종의 질을 스스로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 좋은 죽음의 설계는 훗날 사별의 과정을 거치며 보호자가 겪게 될 죄책감을 덜어주고 심각한 펜로스 증후군의 강도를 조절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회심리적 변수로 작용합니다. 반려견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는 단순히 슬픔을 예고하는 단편적인 정보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한계와 인간과의 깊은 사회적 유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층적인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반려견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신호인가 라는 불안한 질문에만 몰두하기보다는 그 신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안정적이고 평온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 모두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결코 하나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생존을 위한 야생의 본능일 수도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보호자와의 유대를 지키려는 눈물겨운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통해 우리가 다가오는 예고된 상실에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다정하게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아지의 마지막 순간을 인간의 언어와 감정으로 번역하여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몸으로 보내는 신호의 본질은 어쩌면 얄팍한 언어보다 훨씬 더 원형적이고 순수한 존재의 증명에 가까울 것입니다. 각기 다른 몸짓과 눈빛으로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신호들을 두려움 없이 냉정하면서도 깊이 있게 관찰하는 태도야말로 당신의 삶에 맹목적인 사랑을 바치며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반려견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예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당신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